예, 이번에는 국내 정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지난달에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 10명이 독자적인 모임을 만들었었죠. 대한정치 모임. 그런데 그 10명이 어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적상 14명 중에 10명이 탈당을 하는 셈이 되는 건데요. 그동안 민주평화당이라는 이름으로는 총선 못 치른다. 정동영 대표 사퇴하고 당을 탈바꿈하자. 이렇게 당 내에서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협상이 결렬됐고 할 수 없이 탈당을 선택했다. 이분들은 말을 합니다. 사실은 바른미래당도 지금 내분을 겪고 있는데 이게 총선을 앞둔 정계 개편의 신호탄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많죠. 자, 왜 나가시는 건지, 이제 나가서 어떻게 할 생각인지 탈당한 10명 가운데 한 분 이 자리에서 직접 만나보죠. 이용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소속이 민주평화당이신 거죠? 이번 주까지는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그러면 12일에 탈당계 제출 예정?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때부터는 이제 아마도 당적이 없는 상태로 당분간은 의정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창당 1년 반밖에 안 됐더라고요, 이 의원님. 그렇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탈당, 분당, 합당 이런 거 국민들이 썩 좋게 보시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제 싫습니다. 저도 정치한 지 몇 년 안 됐는데요. 그 와중에 입당과 탈당 그리고 또 창당과 또 분당이라는 이런 사태도 여러 개 있어서 초선이어서 그런지 저도 마음으로 감당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은 얼굴이 제가 전에 뵀을 때보다 조금 안 좋아지신 느낌이 있어요. 최근에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마음고생을 좀 하시는 거군요. 마음고생 많습니다. 그렇게 마음고생 해가면서 국민들이 썩 좋지 않게 보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 길을 가시는, 탈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총선이라는 것은 국회 이론을 본다면 지난 4년간의 성적표를 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할 심판대에 서는 것인데 지금의 성적으로서는 이제 내년에 성적표가 빠르다. 이미 국민들이 민주평화당 으로서는 다음에 21대 내년은 그 이후에 정치를 맡길 수 있는 신뢰성을 줄 수 없다고 이미 판단이 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2신임을 다시금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나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읍수하려는 그런 것이죠. 그게 당 안에서는 안 되겠던 거. 왜냐하면 정동영 대표는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게 이 안에서 자강론을 펼치자. 나가서 한다고 뭐가 되겠는가? 이러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장 자강론과 신당론이 맞부딪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강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민주평화당의 이름으로 내년에 총선을 치르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민주평화당으로서는 안 된다고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지 또 주위에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말해 주신 분들은 좋은 것은 좋은데 민주평화당으로는 어렵지 않겠냐. 민주평화당으로는 그 정치 세력으로서는 지금 국정을 맡기거나 국회를 맡기기는 어렵다는 게 나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 새로운 인재들을 다시 모아서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 정동영 대표께서 처음에는 이 당으로 하자는 신당론, 자강론이 우세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협상 과정에서 그거는 받아들이셨어요. 이 당에 신당 추진 기구를 만들지 않은 것까지는 받아들이셨어요. 그렇다 말은 이제 정동영 대표께서 보시기에도 자강론, 민주평화당은 어렵다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당을 당내에서 추진하자는 그런 것까지는 물러섰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저희들만 하는 게 신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 정치 세력들을 받아들이고 함께하자,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지만. 정동영 대표가 일단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신다. 그렇죠. 정동영 대표만 아니라 지금의 당의 지도부들이 좀 그 자리를 비워주셔야지만이 외부의 인사들이 아닌 다른 당의 있는 사람들이 아닌 와서 다시 꾸릴 수 있게 되는데 마침 저희 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도 지금 보시면은 그 당에 누군가 주인이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새로운 살림을 꾸리는 데 있어서 기존의 집주인이 나는 집주인이고 와서 돕기만 하세요라고 한다고 한다면 누가 들어오겠느냐? 어떤 사람이 들어오겠냐는 거죠. 자, 이제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정동영 대표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자꾸 나 물러나라고 하는 건 공천권 투쟁 아니냐. 즉 총선 앞두고 공천권 달라는 일종의 떼쓰기 아니냐라고 받아들이니까 내가 내려갈 수가 없다. 그건 뭐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평화당 이름으로서는 내년에 공천 준다고 해도 당선이 불가능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가능한 백지수표 받아갖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 공천권 달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하면은 정노비 대표 이렇게 보장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그걸 거부하고 받을 생각이 없다는 거죠. 민주평화당의 이름으로는 받을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대한정치연대에서도 여러 의원도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네. 그런 그게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약간 정동연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좀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당이 지금 현재로서 14명 아니겠습니까? 예. 그중에 10명이 한두 명이 서너 명이 반대를 하고 탈당한다면야 당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를 볼 수는 없으나 한두 명도 아니고 14명 중에 10명이 나간다는 것은 14명 중에 10명을 설득을 못하는 그런 리더십으로 어떻게 밖에 있는 다른 당이나 다른 정치 세력들을 불러 들여와서 다시 꾸려갈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당대표를 좀 내려놓으시고 예. 신당을 꾸린다 한다고 한다면은 예. 그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 외부인 사람들 다 불러서 일을 맡기자 이렇게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이제 탈당을 선언하고 곧 탈당계를 제출할 10명의 민주평화당 의원 가운데 1명 이용주 의원을 만나고 계십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니까 탈당을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일단 더 나올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명 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나머지 네 분도 함께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함께 간다는 말은 예. 지금의 시점이 되는 것인지 제3의 신당을 만드는 최종적인 시점쯤 간에 내년 총선에서 같은 모습으로 같은 정치색으로 선거에 임해야 되는 것이지 그 시점까지도 지금에 있는 민주평화당 그대로 나오고 저희들이 꾸린 새로운 정치색까지 또 나오고 한다면 그거는 민주평화당이 실패일 뿐만 아니라 저희 대한정치연대로서도 실패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 이제 바람 말고 희망 말고 현실적으로 지금 또 고민하고 계신 분이 4명 중에 어떤 분이 계신가 싶어서요. 제가 보기로는 이제 조배석 의원이라든지 예. 황주영 의원이나 김광수 의원 정도 의원은 그 입장차가 정종희 대표나 박주현 의원과는 조금 좀 결이 좀 틀려서 그분들은 나중에 상황이 정리되거나 제3 신당에 정상적으로 순항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함께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군요. 바른미래당 쪽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 한 5-6명 된다. 유성엽 대표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지난달 출연하셨을 때. 그 수는 그대로입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유성엽 대표 그 말씀 하시길래 저도 참 궁금해서 물어봤었어요. 정말로 5명 다 의견을 확인해 보셨냐고 했더니 예. 아름아름으로 뭐 교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거명해서 어떤 사람이고 누구고 뭐 4-5명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닐 거라고 보고 바른미래당 소속의 의원들은 그 당의 사정이 해결이 된 다음에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꼭 대한정치연대라든지 다른 제3신당에 오기 위해서 몸을 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당내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즉 예전에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 간에 그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오든지 거기 남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또 뭐 각자 무소속으로 나가든지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지 그분들이 뭐 뜻은 있으나 저희들에게 동참하기 위해서 탈당할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뜻은 있는 분은 5-6명 있습니까? 뜻 있는 분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건 맞아요? 저도 개별적으로 만나본 사람 중에서는 뭐 4-5명 아니면 2-3명 정도는 뭐 저희 의견에 동감한 저희가 만나본 사람도 2-3명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손학규 대표도 있습니까? 저는 손학규 대표 직접 만나지는 않아서요. 그건 모르겠네요. 2-3명 안에 없고 5-6명 안에 있습니까?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아니 이게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예상이 아니고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어제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민주평화당과 합치려고 했던 분들이 손학규 대표와 호남계 의원들이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이 탈당하는 10명과 함께 할 것 같은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셨길래 같이 뭐 좀 뜻이 맞는 건가. 지상훈 의원도 어제 제가 우연히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그것은 이제 지상훈 의원의 그런 하나의 해석에 불과한 것이고 뭐 팩트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도 예전에 있던 호남계 의원들이 국민의당 소속 때 같이 했기 때문에 아마도 같이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추측에 기인한 것이죠. 이제 그것이 전혀 뭐 근거는 없다고는 볼 수는 없으나 현재 정치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의 상황이 정리되지 않는 한 그것도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뜻은 뭐 교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들리고 결국
이제 다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이 정계 개편이라는 게 한 당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 연결이 돼서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건데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을 거론하면서 통합만이 살 길이다라고 아주 뭐 공개적인 프로포즈를 해서 지금 한국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바른미래당에서 바른정당계 의원들과 한국당의 통합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제3자적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주장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전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내년에 자유한국당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보수 통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분열된 상태에서는 예. 어렵다는 게 제3자적 입장인 것이죠. 예. 그런데 결국에 보수 통합의 주 추축이라는 것이 예전에 자유한국당이 생기기 전에 새누리당과 그 분당에 나온 바른정당의 올 하나의 원류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예. 첫 단추가 되는 것이고 그 핵심이 결국에는 유승민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 사실관계라든지 인식 자체에 대해서는 뭐 흠잡을 데는 없다. 단지 유승민 대표를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100%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지, 즉 현재 자유한국당의 친박이 좀 헤게몬을 잡고 있다는 평을 하고 있는데 예. 결국에 바른정당이 분리되게 된 계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로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그 핵심에가 유승민 대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즉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유승민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받아들인 결정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 한국당은 친박이 득세하고 있는데 주류인데 그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그게? 친박이라 하더라도 내년에 총선을 살기 위해서 박근혜를 버려야 한다면은 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택의 일환으로 유승민을 받아들이는 게 진심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선거 전략 차원에서 받아들일 것인지를 모르겠으나 승리할 수 있으면 그 길도 갈 수도 있겠죠. 그쪽이 맞다고, 아니 일각에서는 이제 한국당 일각에서는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이 이미 가 있는 우리공화당과 손잡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 모양이에요. 뭐 이건 제3자적 입장으로 그렇죠.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어느 쪽? 우리공화당도 그 대상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공화당도 바른미래당도 다 같이 보수 쪽에 있었던 사람들 같이 하는 게 불가능해 보이기 같지만은 또 가능한 게 정치권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아니 어떻게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우리공화당과 같이 할 수 있을까는 잘 안 그려지는데. 지금 현재 그런 거지. 자유한국당이 결국에는 친박과 비박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친박은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들이고 비박은 저기에 뭐 반대나 동의는 아니나 좀 세모 이 정도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게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의 자유한국당 상태도. 정치는 가능하군요. 예. 정치는 가능하군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 이용주 의원 인터뷰 들으신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좀 화내실 것 같은데요. 우리 당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게 뭐 바른미래당의 문제는 그거죠. 문제는 알고 있으나 아무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상태가 지금 바른미래당이 생긴 것 자체가 저희 국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질적인 두 단체가 두 집단이 어떻게 한 몸으로 묶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묶여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문제가 잉태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마지막 질문 조금 아픈데 드려도 돼요? 맞아야죠. 지금 제가 쭉 채팅창 질문창 보고 있는데 이사야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그런데 다시 신당 만들어봤자 그 얼굴인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 그 얼굴이 돼서는 재신임이 못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얼굴에 저희들 화장을 하든 성형을 하든 다른 사람들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세력만이 그대로 남는다고 한다면 제3신당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저런 사람이 들어가 있으나 다른 사람들은 많이 있네. 좀 새로운 리더십이 있네. 새로운 인물들이 있네. 라고 느낄 정도로 저희들이 변해야지만이 국민들이 받아들여 주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말씀 듣죠. 이용주 의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민주평화당입니다.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